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89번, 89번째 제가 선택한 한자어는 체조 경기 중에 도마와 안마입니다. 최근 도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고 뉴스 중에 많이 들으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메달 소식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바로 보시죠. 뉴스 기사입니다. 신재환, 여서정 선수의 이름이 나오고요. 도마, 금메달이었죠. 여자 도마에서는 동메달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루운동, 안마, 링, 도마, 평행봉, 철봉 6개 종목이 있는 모양이에요. 체조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안마 연기를 하고 있다. 이 사진은 좀 이따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시죠. 도마와 안마입니다. 도마 한자로 이렇게 쓰고요. 안마는 이렇게 씁니다. 둘 다 말 맞자가 들어가 있네요. 도마.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림픽의 기계 체조에서 쓰는 기구. 안마에서 손잡이를 없앤 것. 그렇군요. 이 안마와 관련이 있는 한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마를 이용해서 남자는 세로로, 여자는 가로로 뛰어넘는다. 일단은 이게 뛸 도자거든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말의 안장 위를 도약해서 뛰어넘는 거죠. 그럼 착지까지 점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자는 세로, 여자는 가로로 뛰어넘는다는 것은 저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안마. 안장을 얹은 말, 그러니까 마사지 하는 게 아니죠. 이것도 칼로 이렇게 무언가를 써는데 쓰는 기구가 아닙니다. 안장을 얹은 말이 안마이고요. 기계 체조에 쓰는 기구, 말의 등 모양이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장, 안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안장, 안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가죽 혁자를 써야죠. 안장, 안자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달고 가죽을 씌운 틀. 가죽은 이 도마의 이 대에도 가죽이 씌워져 있는 것 같아요. 두 개의 손잡이. 그렇군요. 도마와 안마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안마에는 손잡이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다는 얘기군요. 대회에서 팔로 온몸을 지탱하여, 그렇죠? 이 팔 근육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다리를 회전하여 교차하는 연기를 하는 남자 기계 체조. 그러고 보니까 안마 운동은 여성들이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도마는 있는데, 그렇죠? 안마 같은 경우는 이 근력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남성들만 경기를 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것 같고요. 뛸 도자, 이거 안장, 안자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한자를 알면 구별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보기 전에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는 게 가장 편하겠죠. 도마입니다. 도마 경기 보시면 이렇게 도움 닫기를 해서 팔을 지탱한 다음에 회전해서 착지까지 하는 것, 이 과정을 점수에 포함시키는 거죠. 도마, 뛸 도자입니다. 역시 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안마 같은 경우는 말의 안장이 중요한 겁니다. 이 위에서 지금 손잡이가 보이시죠? 이 위에서 팔의 근육의 힘만으로 몸을 지탱하면서 여러 가지 가끔씩 보면 무슨 브레이크 댄스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남성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훨씬 강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마. 한 글자 한 글자 한번 보실까요? 총 3글자를 볼 수 있겠네요. 말 맞자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뛸 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뛸 도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발 족자가 있는 것은 뭐 아실 수 있고요. 뛰어야 되니까요. 옆에 있는 이 조짐 조자가 저는 재밌습니다. 쓰기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데요. 이 조짐 조자 같은 경우는 점 복자랑 비슷하게 갑골문에서 이 갈라지는 모습을 본딴 글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거북이, 배딱지, 점괘. 그래서 이게 전조, 조짐 할 때 이게 이런
글자를 많이 쓰는 거죠. 무언가 앞을 내다볼 때 점을 칠 때 하는 점 복자도 그렇지만요. 사용되는 그런 한자였다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숫자 단위 억 다음에 조로도 이게 쓰긴 합니다만 그래서 뛸 도자 얘는 발음 요소죠. 그래서 발족자에 조짐 조자가 들어갔다. 3급 단어네요. 중국어로는 티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도약입니다. 역시 발족자가 있고 얘도 뛸 약자입니다. 약진 활약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몸을 더 솟구치는 일이고 업그레이드의 뜻으로 비유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도개교, 배가 통과할 수 있도록 교량, 몸통의 한 끝 혹은 양쪽 끝이 들리게 된 구조의 다리다. 어떤 건지 알죠? 이렇게 돼 있다가 살짝 이렇게 돼 있죠, 살짝. 이게 이제 올라가서 배가 통과하면 다시 내려가고 하는 것이 도개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뛸 도자를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뛸 도자를 보면 중국어에서도 많이 씁니다. 이게 뛰다, 점프하다 뜻도 있거든요.跳라고 해서 그것보다 이제 그 운남성, 려강, 리장이라는 곳에 호도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아주 가파른 이런 협곡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소리도 대단하고 이 물의 수량이 이제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수량도 대단해서 관광 명소로 상당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중국의 운남성 여행은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운남성 여행 중에는 또 뻔한 곳도 있지만 이런 호도협이라는 자연 경관과 더불어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곳인데 어쨌든 호랑이가 뛰어넘는 협곡 호도협입니다. 후타오시아라고 하는데 후티아오시아 호랑이 호자가 좀 잘게 생겼네요. 우리는 보통 어진 사람 인자를 밑에 붙이는데 중국에서는 안석 괴자를 붙인 것 그다음에 협자 우리는 이렇게 쓰는데 중국에서는 좀 더 편하게 바꿨죠. 이 정도가 한자의 어떤 변화로 보이네요. 우리 정자체와 간체자, 호도협, 호랑이 점프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말맞자입니다. 말맞자는 갑골문이든 뭐든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말이 이렇게 갤러핑이라고 하죠. 이렇게 앞발질을 하는 그런 모양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옆으로 그냥 그린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역동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국어로는 마라고 하고요. 이 초서체를 규격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 아래서 많이 보셨죠? 초나라 말 맞자가 한나라는 이렇게 정확하게 쓰여 있는데 초나라의 장기 말은 이렇게 생겼죠. 초서체입니다. 그래서 말 맞자는 뭐 따로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활용 단어 보시겠습니다. 새옹지마 변방이니까 색이 아니라 새로 읽어야 되죠. 변방의 늙은이의 말 이렇게 돼 있죠. 고사가 아주 재미있게 돼 있고 인생사는 알 수 없다 뭐 이런 게 주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고사성어죠. 중국에서는 참고로 세옹지마라고 안 하고 세옹실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이웡실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말을 잃어버리는 내용이 중간에 나오죠. 세옹지마 할 때 말 맞자를 하나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주마가편 채찍인데요. 이거는 우리 속담을 한역했다.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면 글쎄요. 이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효과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하마평, 하마비라는 곳에서 관원들이 관리도 내려서 이제 조정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부근에 이제 그 마부들이 여러 가지 그 상전한테 들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임관될 후보자에 관하여 민간에 떠돌아다니는 풍설이다. 그래서 가끔 뉴스나 신문 지상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마평. 견마지로 개나 말의 수고로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수고로움을 겸손하게 말하는 거죠. 보통 상전에 대해서 부하가 제가 충성을 다하겠지만 제 수고로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겸손까지 더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하고 말이 충성심이 높은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충성심, 겸손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충성 맹세를 하죠. 자, 말 맞자고요. 5급 배정 한자에 장음으로 되어 있네요. 이제는 안자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장, 안자입니다. 안장이란 말이 벌써 한자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음이고 1급 배정 한자가 되어 있네요. 중국어로는 안 해서 똑같습니다. 글자 형태는. 이거는 오히려 명확합니다. 가죽이 있고요. 말을 그냥 등에 타면 잡을 데도 없고 뭔가 안정적이지 않은데 말에 안장을 이렇게 얹어 놓으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다의 뜻에서 가죽 혁자와 재료죠. 편안한 안자가 합쳐진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또 발음 요소도 할 수 있겠죠. 안이니까 얘가 편안한 안자니까. 그래서 안장 자체가 한자이고요. 나귀의 등에 얹어서 사람이 타기 편리하도록 가죽으로 만든 제구, 가죽 혁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마든 안마든 이런 넓은 판 위에 가죽을 얹은 것도 그런 이유가 있겠죠. 재밌는 건 안장이 이제 자전거나 오토바이에도 쓰인다는 건데요. 앉아서 타게 된 자리를 말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안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개인적으로 재미있습니다. 안함, 이거는 성함, 명함 이런 거 할 때 쓰는 말인데 원래는 재갈, 말이 이렇게 입에 재갈을 물리죠. 재갈에서 나온 재갈 함자입니다. 근데 안함이라는 게 있어서 안장과 재갈을 나타내는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이 한자가 재미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자 이제 세 개는 이 정도로 알아봤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도마, 안마, 중국에 똑같네요. 티아오마, 도마 경기, 체조 경기를 말하고요. 안마, 똑같네요. 특히 안마는 우리 발음하고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초바, 초라는 발음이 좀 특이하네요. 이 말 맞자도 마라고 얘기 안 하고 마라고 얘기하는 게 특이한 부분입니다. 초바, 도마고요. 암바, 암바. 이거는 좀 비슷하네요. 중국어만큼 비슷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말과 도금과 비슷합니다. 어쨌든 한자는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가 좀 특이한데 도마가 vault라고 돼 있고 안마는 formal side horse라고 돼 있네요. vault는 원래 그 은행 같은 데 보면 그 벽이 되게 두껍고 철문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막 되어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지하 금고? 이런 걸 또 말하는데 그걸 도마라고 한다는 게 저는 좀 특이했습니다. 안마는 horse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재밌네요. formal side horse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금메달과 동메달의 소식이 들려온 체조 경기 중 도마와 안마가 과연 무슨 뜻이고 한자로는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활용 단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여기까지 또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또 다른 단어로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